안녕하십니까. FO팀의 천재들 TV입니다. 우리 TV에서는 서울시민 감동행정 서비스 전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합리한 행정서비스 체제의 파괴라는 제목으로 불합리한 주택정책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주택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원, 지방공무원들은 물론이고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동영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정부의 권한을 서울시에 대폭 이양해야 됩니다. 국가의 주택 관련 업무 중에서 서울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서울시에 이양해야 합니다. 서울에서의 주택 재개발 사업을 위한 공공개발지구와 민간개발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들에 대한 개발 허가는 서울시장이 전권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서울은 수도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관여하기보다는 서울시의 자치권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합니다. 이번 주택정책의 중앙정부와 서울의 협치입니다. 주택정책은 중앙정부나 서울시만의 단독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는 집가 안정을 위해서 규제 일본대로 나가고 있으며 서울시장은 규제 완화로 주택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미 그 부작용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가지 변수가 얽혀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나 추진자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으로 묶여있는 서울에 개발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싼 가격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게 되면 전 국민이 수요자로 몰려들기 때문에 주택가격은 절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특히나 서울에 싼 값의 주택이 많아지면 서울의 위성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서울로 진입하기 때문에 서울 집값은 결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싼 값의 주택 공급을 도모하려다 보니 그 부작용은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싼값주택을 제공하려다가 재개발지역 영세민들을 서울 밖으로 내몰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무조건 싼값의 아파트를 지으다 보니 우선 땅값이 비교적 싼 그린벨트나 녹지를 풀어서 아파트를 짓게 되므로 그동안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보존해왔던 녹지 공간을 야금야금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값싼 주택 공급을 시행하게 되면 국가공기업인 LH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고 결과적으로 세금 낭비는 불을 보듯 뻔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상호 협력하여야 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가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불합리한 주택공급 행정규제의 완화입니다. 열째, 종합부동산세는 완화되어야 합니다. 정부 시책에 호응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1가구 1주택자와 65세 이상자 중에서 고정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완화되거나 면제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재산세를 완화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과표를 상향 조정했으면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세율을 그대로 두고 세액을 결정하다 보니 시민들의 조사 부담이 커지면서 조세 저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30%나 인상되는 부동산 보유세 세금 부담을 시민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재단이 발생하면 관행적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받는 시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국가는 세금 부담을 크게 하여 상당수의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한편 재난관리 지원금을 포주다 보니 국가 부채는 늘어나고 민심은 정부로부터 이탈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한간에는 부동산 가격을 일부러 올려서 세금을 많이 거두려는 술책이라는 비난조차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야당 출신 자치단체 장들은 재산세 감면에 긍정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 출신 자치단체 장들은 자치단체 간의 형평성을 내세워 재산세 감면을 반대하는 입장을 벌써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는
시장이 고리된 상태에서 조례안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를 들어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즉 조례로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의 과세 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25%를 감면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는 세목의 신설이나 세율의 결정으로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는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입법 원칙이고, 시민에게 이익을 주는 조례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으로 정한 세율을 조례로 정해서 탄력적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111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요컨대 지방세법에서 재산세의 탄력 세율 제도를 규정하는 동시에 그 방법은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과세 표준 구간을 신설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없고, 법률에서 정하는 구간을 조례가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일정 과세 감면 표준 기준을 따로 정하여 법률상 과세 표준과 세율에 따라 탄력 세율을 조정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서초구청장이 조례안을 의회에 제의 요구하지 않자 서울시는 대법원에 동조례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야당 출신인 오세훈 시장이 부임하여 서초구와 같은 이유로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했기 때문에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이제 오세훈 시장은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과다하게 규제하고 있던 행정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특히 재건축 용적률의 완화와 함께 35층 층수 제한과 같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가 되어 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주거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번째, 재건축 부담금 산정의 공식의 합리화입니다. 재건축 부담금을 계산하는 식을 보면은 사업 종료 시점에 주택 가액에서 개발 시점에 주택 가격을 빼고 정상 주택 가격의 상승분 총액을 빼고 그 다음에 개발 비용을 빼서 나온 액수에다가 부가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은 최초로 구성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로부터 기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조합원이 된 경우에는 주택의 실거래 가격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의 산정 기준은 자치구의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동산 소재지 해당 동의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번째, 개발 비용에는 단지 내에 설치하는 공동시설 중 종래는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확정됨으로써 조합원이 부담해야 했던 체육시설, 주차시설, 녹지공간 등 설치에 대한 비용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재개발, 재건축 행정 절차의 간소화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이나 건축심의위원들이 바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도시계획위나 건축위의 심의에 장기간이 소요될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 조합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원회를 매월 2차례 정례하되 위원회 구성을 이원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첫째 주에는 제1위원회, 셋째 주에는 제2위원회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동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박점의 천재들 동영상 불합리한 행정 서비스 체제 혁신 전략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시청하셨습니다. 이 동영상이 시청자 여러분에게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알림 버튼을 눌러주시고
시청 소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